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의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금 차트 보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 차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리플 차트 이렇게 보도록 하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박빌브님하고 이제 사쿠라님이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이란 그 솔레이만 사령관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을 꼭 한번 이제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먼저 순서로 들어가서 금 차트를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차트가 지금 이제 지난 고점이었던 이 1566달러, 1566달러를 보시는 것처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갭을 만들면서 돌파를 이제 시켜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금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보다 두 달 늦게 이 고점을 도달하고 하락 채널을 이렇게 하락 채널로 이제 조정 진행이 됐다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보다 이제 대신 빠르게 이 하락 채널을 이제 벗어나고 박스 중심 1507달러 박스 중심인 이 1507달러를 넘어가서 이 박스 상단부에서 시간을 좀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상승해주는 이 박스 상단부에서 비트코인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말에 그 이란의 이제 솔레이만이 사망을 하면서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 오전이었나요? 사망을 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금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금 차트가 보시는 것처럼 이 지난 고점이었던 1566달러를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로 돌파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13,900달러에서 그 박스 중심인 이 삼각수렴의 중심인 1,300달러에서 시간을 나중에 이제 상승을 해서 오래 보내고 다시 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고 뭐 금차트와 같이 좀 빠른 타이밍에 오히려 이렇게 돌파시켜주는 이런 형태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금차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이제 지난 고점이었던 1566달러를 다시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지 받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시 이 박스 지난 고점이었던 1566달러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빨간색 저희 추세선으로 이제 그린, 원래는 이제 이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쉬어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차트를 보니까 금 차트가 이제 이걸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고 바로 이제 갭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1566달러를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른 타이밍에 13,900달러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금 차트가 좋은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럼 다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 지금 7,395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큰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 제가 금요일날에 이제 방송할 때 좀 빠지다가 방송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회복을 해주는 모습으로 진행됐고,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이 빨간색 수세선 저항 맞고 지금 눌러줬는데, 이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이 하락 채널의 중심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두 번은 이 하락 채널 중심 맞고 이 중심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중심 맞고 오히려 이제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높이는 이때보다 낮지만 이 하락 채널 중심을 돌파하고 지금 이제 중심에서 지지를 오히려 받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7,600달러, 뭐 7,7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던 때보다 위치상으로는 지금이 좀 더 좋은 그림으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에 지금 이 위치가 올해 3월달 말 그리고 올해 이제 10월달 말
여기서 이제 어떤 단기적으로는 뭐 채널 아래까지 빼든 아니면 채널 뭐 중간에서 올라오든 어떤 식으로 흔드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올해 3월달 이후에 비트코인 그림, 그리고 올해 이 10월달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 8,600달러 저항 돌파해서 올라갔던 것과 같이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빨간색, 지금 이제 저항으로 아직 돌파를 못 시킨 이 빨간색 저항 라인도 이제 돌파를 시켜줄 거라고 보고, 지금은 이 추세선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7,538달러 현재 위치에서 뭐 7,530달러만 넘어가도 이 빨간색 추세선을 돌파합니다. 이 빨간색 추세선 그 이후에 저항 라인은 이제 7,700달러, 이때 이제 저항 계속 맞았던 이 7,700달러인데, 이 빨간색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7,700달러 이 저항 라인은 저항으로 이제 작용 안 되고 바로 넘어가 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저항 라인이 이 채널,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인 노란색 추세선 그린 이 라인이고, 이제 이 라인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라인도 많이 내려와서 현재는 이제 8,600달러, 이 8,6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하락 채널을 완전히 돌파해서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지난번 이제 시진핑 그 슈팅 나와서 저항 맞고 떨어졌던 그 라인까지 돌파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 지금 이 박스 중심, 그리고 이 삼각 프레임의 중심, 아까 이제 금 차트로 얘기했을 때 1,506달러 온스당 그 라인, 비트코인 이제 1,300달러도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저항 라인에 한번 걸렸다가 이 저항 라인 돌파시켜주고 바로 이 13,600달러, 700달러 이 라인까지 지금 돌파를 슈팅 시켜주고 지금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이 13,900달러 이 라인을 넘어가서 상승해주는 그 그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단 1파 상승은 13,900달러, 1,300달러 이 사이에서 1파 상승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파 상승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시간을 좀 주면서 거치고 저는 이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금 차트가 저렇게 이제 움직인 데는 당연히 이제 그냥 아무 어떤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금 차트가 저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란과 제가 이제 오늘 영상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그 이란과 미국과 무력 충돌로 인해서 좀 더 안전자산으로 이 수요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쿠라님하고 이제 박빌부님이 비트코인 차트에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플로우 차트 이용해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도화지에 그려봤습니다. 이은님이 말씀해주신 지표도 참고해봤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박배우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설명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플로우 차트와 향후 비트코인 흐름 예상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고, 지금 이제 반감기를 체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반감기 2012년 이때 이제 11월, 그리고 2016년 7월달에 두 번째 반감기, 그 다음에 2020년 5월달 지금 이제 예상되는 이 세 번째 반감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고점까지 걸린 시간을 이렇게 이제 50봉 350날, 75봉 525날, 이제 이 이후에 그림 이제 예상 그림인데, 기간이 조금씩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고점은 86봉으로 이제 602일 정도 이렇게 걸려서 이 고점 보시면 이 스타트 플로우 차트 이 밴드에서 이 고점인 빨간색 영역까지 이제 올라오는 이런 그림으로 이제 그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올려주신 이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1번 지표는 스타트 플로우 차트고, 설정은 이 디지털 아이에크 .net 이 사이트에서 나타나는 스타트 플로우 차트를 이제 이용해서 그려주셨다라고 했고요. 비트코인 가격과 유사한 라인, 노란색 기준선, 그리고 고점은 이 자주색 라인,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자주색 라인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형성되고, 저점은 이렇게 아래에 있는 이 밴드, 아래에 있는 초록색 라인에서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써주셨고, 세 번째로 노란색 기준선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상승하였고, 트리뷰상에서 노란색 라인이 왜곡되어서 나타나서 이 디지털 IK
tokenmarket.net 이 사이트를 참고로 하셨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렸고, 앞으로의 차트 흐름은 2012년 반감기 이후 상승으로 예상해서 복사해서 이제 붙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거는 뭐 2012년도로 진행될지 2016년도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제 이슈에 따라서 비트코인 흐름은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이 고점까지 올라가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시간이 딜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4년 주기설에서 좀 더 연장돼서 이와 같이 2022년 이제 1월달까지 좀 더 연장돼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읽어볼게요. 5번 단기 흐름은 이 digitalik.net 사이트에서 스타트 플로어 111하고 스타트 플로어 365일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재 이제 8,000불에서 8,700불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과거 두 차례 반감기 전에 조정파 A, B, C파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파 상승까지 횡보 후에 반감기 전에 상승을 했고, 앞으로의 1파 상승 또한 저점을 높이는 상승 후 반감기 전후로 급등하는, 이전 튜브에서 언급했듯이 피보나치 되돌림 1.618에서 이 레벨까지, 그래서 이제 23,500불에서 24,500불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올해 이제 4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올라왔던 이 폭 정도로 1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고점이 이제 23,000에서 한 24,500불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고점 라인과 이 보시면 지금 이 스타트 플로우 차트에서 이 빨간색 고점 라인에서 또 이제 만나게 돼요. 이 자주색으로 보이는 이 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받는다. 첫 번째 1파 상승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반감기와 맞물려서 반감기 전에 이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 한 달 10일 전쯤에 항상 고점이 먼저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고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요. 그래서 반감기 전후로 해서 뭐 한 달 정도 빨리 당겨져서 고점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는 이제 H채널 이은님께서 추천해주신 지표 비트코인 로그 그로스 컵스 다크 YY를 적용했을 때 반감기 5월 14일 기준 채널의 중심이 24,000불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표로 보면 과거 반감기 전 조정파 A, B, C파 후 1파 상승파의 경우 0.236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이번 상승은 0.5 라인까지 올라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일단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보조지표인 비트코인 로그 그로스 커브, 이 보조지표를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첫 번째 2012년도 상승, 2016년도 두 번째 반감기 전에 이제 상승 모습을 보면 그 B파 상승, 그 다음에 이제 C파 조정, 그 다음에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입니다. A, B, C, 그 다음에 이제 1파, 2파예요. 그러면 보시면 이제 B파 상승과 그 다음에 이제 이 1파 상승이 보시는 것처럼 이 0.236 라인, 이게 이제 피보나치 비율인데 0.236 라인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보시면 중간까지 올라왔어요. 0.5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파 상승도 마찬가지로 이 B파 높이가 이 0.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0.5로 이 B파 높이, 그 1파 높이를 체크를 해보면 그 전에 이 로그 그로스 커브 이 차트 이용해서 적용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예상했던 그 높이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23,000에서 뭐 24,000불 이 라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스타트 플로어 차트도 이 저항 라인, 빨간색 저항 라인이 이렇게 이제 23,500에서 24,500불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이제 1파 높이는 이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1파 비트코인 올라오기 전까지 알트코인이 저는 이제 충분히 상승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3파 상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큰 상승이 나오는 게 이제 3파 상승인데, 3파 상승은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물론 이제 1파 상승도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면 전고점을 넘어가긴 하지만 전고점에서 뭐 몇 배 이렇게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전고점 2만 달러에서 뭐 한 10%, 15% 정도 올라와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3파 상승, 우리가 예상하는 뭐 10만 달러 또는 이제 그 이상 뭐 20만 달러까지 3파가 가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알트코인들이 충분히 한번 올라와서 그 올라온 알트코인을 연료로 해서 비트코인을 3파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그림은 이렇게 이제 1파, 만약에 1파, 잠깐만요. 이게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이제 보고요. 만약에 이제 그 2012년도 이제 이 그림을 로그 크로스, 이 커브, 이 차트에 적용시켜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그려보시면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트는 지금, 박빌브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은님이 알려주신 건데,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서 여러 가지 차트가 있는데, 이제 인덱스 차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브레이브 뉴코인, 리퀴드 인덱스 4 비트코인, 이 차트를 여시고,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 차트가 열립니다. 이 차트가 열리고, 이제 이은님이 이야기해주신, 저 자료를 이제, 이거 잠깐 주봉으로 잠깐 고쳐볼게요. 주봉으로 고치고, 저거 보조지표를 열려면, 이 지표 추가해서, 비트코인 로그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 지표 이제 추가가 됐는데, 지금 이게, 이 바탕 화면이 지금 이게 백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화이트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블랙으로, 다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팅에 들어가셔서 이 설정에서 여러분들, 설정 이 배경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이 배경, 잠깐만, 이게 격자가 보여서 좀 헷갈리는데, 이 설정 말고, 잠깐만, 이거는 이 백색으로 바꾸고요. 이거 말고 설정해서, 잠깐만요. 설정해서 색상 테마, 이거 다크로 바꾸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다크로 바꾸시고, 로그를 적용해 주시면, 아까 이제 그냥 바탕화면을 블랙으로 바꾸는 것보다 좀 더 이제 눈에 보기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2021년, 2022년 어떤 범위 내에서, 물론 지금 이 로그 그로스 커브가 보시면 어느 정도 모든 그 비트코인 가격을 다 커버하게끔 이렇게 이제 차트가 그려졌는데, 이 이후의 그림이 무조건 이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우선은 이제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어떤 범위 내에서 저점과 고점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 비트코인이 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이 지금 차트 채널 안에서요, 2020년 올해 말에 12,300달러에서 채널 고점이 89,000달러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그림은 2012년도 그림으로 진행되든 2016년도 그림으로 진행되든 상승 1파부터 이제 5파까지 형태는 이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사쿠라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2020년 전망에 대해 분석 올립니다. 2020년 3파인 8만 달러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80% 정도 확신하지만, 마지막 5파인 40만 달러까지는 아직까지 조심스럽습니다. 19년 1년 동안 18년부터 모아온 기가 확 터지지 못하고 눌리는 기분이 들었는데, 이번 역회된 숄더 넥라인 돌파 시 연쇄적으로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 곧 불장을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럼 사쿠라님이 올려주신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먼저 올려주신 차트를 이제 읽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적색 역회된 숄더 넥라인 돌파 시 8,900달러를 돌파할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 지금 이 역회된 숄더에서 빨간색 넥라인, 이 넥라인을 7,400달러, 이 라인을 돌파했을 때 이때는 9,000달러, 이 하락 채널 라인까지는 일단은 봐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눌러줄지, 아니면 돌파하기 전에 저항 맞고 다시 돌파할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라인까지는 상승할 거다, 이렇게 써주셨고, 자주색 불플렉 돌파, 이거는 이제 아마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자주색 불플렉은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렇게 불플렉으로 이제 보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큰 1파 상승만큼 상승을 한다. 그래서 17,600달러까지 올라오는 이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높이만큼 똑같은
이 높이만큼 올라온다. 불플렉 패턴에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 높이는 17,600달러, 17,600달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지난번 13,900달러를 한 번에 넘어가 주는 거죠. 한 번에 넘어가 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예상했던 건 이 13,900달러와 1,300달러 사이에서 1파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조정을 이제 거칠 것으로 이제 봤는데, 지금 그 사쿠라님이 주신 의견대로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게, 지금 이제 금 차트 보시면 금 차트가 지난 고점인 2,566달러인가요? 그 라인을 한 번에 그냥 뚫어줬습니다. 뚫어주고 오히려 이제 쉬더라도 완전 돌파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눌러주는, 지금 이제 사쿠라님이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이 1파 상승이 이 3월달, 4월달 이렇게 올라왔던 이 높이만큼 올라와 주면서 17,600달러까지 올라와 주고 18,000달러 뭐 근처까지 올라와 주고 다시 이 고점과 고점 연결한 지난 이제 2017년 이 고점과 이번 2018년 9년이죠. 19년 6월 이 고점을 연결한 이 라인까지 눌러주는 11,700달러인데 이 라인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2파 죄송합니다. 3파, 4파, 5파 그래서 이 큰 3파 1, 2, 3, 4, 5파에서 이 큰 3파가 이와 같은 형태로 또 이제 작은 1, 2, 3, 4, 5파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3파 높이는 사쿠라님 이제 8만 달러까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연두색 17년 말부터 만들어진 삼각수렴을 돌파한다. 1파 상승에서 돌파시키고 그 다음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수렴 폭만큼 상승해서 34,000달러까지 올라온다. 잠깐만요. 이 삼각수렴 폭만큼 상승해서 34,000달러까지. 이 34,000달러는 이 3파 높이로 초록색 높이로 이제 써주신 거고, 지금 이제 박빌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과 약간은 다소 차이가 나긴 하는데, 박빌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거는 이제 25,000달러에서 24,000달러 사이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쿠라님 의견은 이 3파 높이가 한 3만 달러까지 좀 더 높은 높이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또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는. 다음 이제 파란색 큰 3파의 5파동이 완성된다. 파란색 큰 3파의 5파동이 완성되면서 이제 8만 달러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4파 조정, 큰 4파 조정하고, 그 이후에 5파 상승인데, 5파 상승은 1에서 3파에 0.786, 그래서 40만 달러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뭐 올해 말에 이와 같이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그 보조지표 봤던 이 차트를 돌파를 하잖아요. 지금 아까 뭐였죠? 그 비트코인 그 그로스 차트, 로그 그로스 차트. 이게 이제 2020년 12월에 고점이 이제 95,000달러고, 지금 이제 사쿠라님이 의견 주신 거는 40만 달러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정상적인 성장 범위를 뛰어넘는 건데, 그 정상적인 성장 범위를 뛰어넘는 그 그림은 어떤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우리가 이제 법정화폐로 카운트를 했을 때, 여기 이제 법정화폐가 어떤 이슈를 이번에 이란의 어떤 솔레이만 사령관이 사망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비트코인도 암호화폐 시장도 그런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는 또 이제 돌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좋은 의견, 사쿠라님 의견 주셔서 봤고요. 잠깐만요. 다 봤나 보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도미너스 차트와, 리플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도미너스 차트는 현재 69.6인데, 보시면,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지난번 이 상승백이, 이탈하면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는 중이고, 이제 51일평선과 121일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줄 건데, 여기서도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고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뭐 골든 크로스가 단기적인 흐름에서, 차트 흐름에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빠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제가 이제 아래로 계속 보고 있는 그 이유가, 알트코인 도미넌스, 결국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 위치가 지금 이 위치가요, 이렇게 이 상승 채널에서 이때처럼 쌍바닥 형태로 저점을 높이는 상태에서
두 번째 바닥을 찍어주고 올라가는 위치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4.34 이 라인 지난 고점 맞고 다시 눌러줬던 두 번이나 이제 눌러준 건데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이와 같이 알트코인들이 이제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랑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이 이제 봤고요. 마지막으로 리플 차트만 보고 일단 차트 설명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리플 먼저 달러 차트 먼저 볼게요. 지금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항 맞고 윗골이 이제 달린 부분이 어디냐면 지난번 계속 이제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입니다. 보시면 이 0.198 라인, 이 0.198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데 그림 자체가 지금 보시면요,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난 그 11월 달에 스웰 이후에 이렇게 하락했던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제 12월 29일에 이미 돌파가 됐고 돌파한 이후에 이 추세선 따라서 흘러내린 겁니다. 흘러내렸고 이 차트 모습을 보면 약간 이제 역해된 숄더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저항 맞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이건 이제 원화 차트 같이 보면서 비트코인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원화 차트를 열었는데 제가 이제 이 원화 차트 이제 이 모습이 비트코인 차트와 거의 이제 비슷해 보인다. 박필구님이 이제 의견 주셨고요. 비트코인 차트와 이제 비슷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올해 3월달, 4월달 그 모습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세기 벗어나고 눌러준 다음에 이 52평선 올라오고 이 검정색 120일 이평선 내려오는 이평선 따라서 올라가 준 다음에 저점 꾸준히 높여주다가 그 다음에 저항라인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해 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특이한 게 뭐냐면 이 120일 이평선은 그냥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20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장대 양봉을 한 번에 돌파를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200일 이평선이 이 저항라인 오기 전에 상승을 해주고요. 지금 제가 이 수직선으로 체크한 라인이 뭐냐면 이 12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돌파를 하고 지금 이제 봉이 7개째인데 4시간 봉에서 7개째인데 이 위치가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나 여기쯤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이제 위치까지 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 봉 개수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11개 정도 남았는데 10개에서 11개라고 하면 앞으로 4시간 봉이니까 하루에 이제 4시간 봉 같은 경우는 6개가 있으니까 뭐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이 라인을 물론 시간을 정확하게 뭐 맞춰서 움직이진 않겠지만 좀 빠른 시간 안에 한 2, 3일 안에 이 232원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돌파를 할 때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렸던 것처럼 200일 이평선 지금 이제 200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200이평선을 한 번에 넘어가주는 한 번에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리플 차트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럼 다음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릴 부분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글을 좀 써봤는데 정리를 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국은 왜 이란 사령관 솔레이만을 죽였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기사들과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 우리가 봤던 차트들 같이 이제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과는 어떻게 연결될 건지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결국 암호화폐 시장과도 저는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면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물론 이제 지금 미국과 이란이 충돌을 하고 있지만 그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란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이제 중국과의 패권 전쟁 때문에 이란과 지금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미국은 지금 중국과 패권 전쟁 중이며 그 중에서 에너지를 무기화하여 언제든지 중국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고 중국도 이를 대비하여 미국이 아닌 다양한 원유 수입 루트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몇 가지 기사를 보면서 같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원유 차트도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원유 차트 지금 WTI 크루드 오일 64.29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삼각수렴 중심은 넘어갔어요.
중심은 넘어갔고, 지난번에 그 사우디 한번 폭격, 그 드론에 사우디 그 정유시설인가 폭격 당하고, 그때 위로 슈팅 나오고, 지금 다시 이렇게 눌러준 건데, 눌러주고 이번에 이렇게 저점 계속 꾸준히 높여주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그 이란과의 이 무력 충돌을 예상하고, 어떻게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미 먼저 알 수도 있죠. 먼저 알 수 있다고 하면 그 전에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매집을 하다가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차트 모습을 만들어줬고, 지금은 저항 라인은 어디냐면 이 상승 채널 중심에서 저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삼각 수렴했던 이 추세선에도 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64.3, 뭐 65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65달러 이 라인을 넘어간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 원유 차트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지금 이제 원유 생산을 올리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2014년도부터 뭐 14년이 아니죠. 그 전부터 2010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지난 고점 1960년대 70년대 이 고점을 넘어서는 지금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원유를 이만큼 계속해서 생산하는 이유는 뭘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제가 그 쓴 내용을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냐면, 중국도 이를 대비하여 미국이 아닌 다양한 원유 수입 루트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베네수엘라와 이제 이란과 어떻게 보면 친하게 지내면서 베네수엘라에 뭐 돈도 빌려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나중에 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유를 이제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놨는데, 미국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회사 수출 제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4월 6일자 기사고, 수출 제재뿐만 아니라 금융 제재를 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을 완전 망가뜨려 놨어요.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면서 경제 상황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그 석유회사에서 부품이 없어서 석유를 정상적으로 생산을 못할 정도로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기사를 잠깐 이제 보면요. 잠깐만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원유 수입을 중단했어요. 2018년도 10월 4일에 중단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될 초기에 중단을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재개를 했어요. 2019년도 4월 달에 이렇게 재개를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신들의 석유를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은 에너지 무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란 금수 조치를 했습니다. 2019년도 작년 5월 달에 금수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란산 석유를 이제 수입을 못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다시 이제 여기가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성의 베네수엘라를 정상적으로 원유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를 19년 5월 시행하면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이란산 원유를 차단했는데, 솔레이만과 중국 공산당이 소유한 쿤룬은행을 이용해서 공해상에서 이란산 원유를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었고요. 위안화를 통해서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솔레이만을 죽이고, 이에 이란 정부가 미국에 대한 공격 시도를 빌미 삼아 이란과 이라크 지역으로 군부대를 파견하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킴으로써 공해상에서 이란산 원유를 주고받는 것조차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된다. 이렇게 썼고, 밑에 이제 제가 이제 국제통화제도의 변천을 써놨는데, 이 부분도 이제 볼게요. 먼저 이제 근본위 제도 1880에서 1914, 그 다음에 세계대전 사이에 1918에서 1939년 국제통화질서의 위기, 그 다음에 브레튼 우주 체제가 1944년부터 1971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브레튼 우주 체제는 뭐냐면 1달러를 그러니까 1달러 아니죠, 죄송합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에 이제 고정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해 나가다가 미국이 실제로 갖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폐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근본위 체계를 폐기를 하고 신자유주의 체제, 현재 상태로 돌아가서 그냥 신용화폐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 반발을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이 반발을 어떻게 잠재웠냐, 그래서 기축통화의 패권을 어떻게 유지했냐라고 하면 근본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용화폐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미국이 사우디와 오펙과 협의를 해서 달러로만 미국이 원유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기축통화 패권의 자리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미국이 금융 세력이요. 이번에 미국이 기축통화의 패권을 달러에서 어떤 다른 통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기축통화의 패권 자리를 유지를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이 이란 이 사령관을 죽인 이 사건이 결국에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란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안화를 가지고 이란산 원유를 중국과 거래를 계속 한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동해상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걸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그 이라크 주변에 미군 부대를 파견해서 그쪽의 민간인 어떤 선박들이 뭐 원유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쪽을 통행하는 것을 완전히 이제 금지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해상 경로가 완전히 통제가 되겠죠. 통제를 시키고 거기에 더해서 결제 자체를 앞으로 다음에 쓰일 미국이 원하는, 금융 세력이 원하는 다음 쓰일 기축통화로 원유 결제를 해야 된다. 원유 결제는 앞으로 이것으로만 결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른 나라들이 다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지금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그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 부분은 약간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나중에 원유 결제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원유 결제를 해야만이 실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통화를 기축통화로 밀기 위해서 미국이 예전에 달러만으로 원유 결제를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2020년 시작하자마자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는 또 이런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 자산, 원화로 갖고 있는 우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Q&A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진행을 못했는데, 제가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뭐 오늘 Q&A를 진행하도록 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다음 시간에 Q&A만, 다른 거 제외하고 Q&A만 진행을 해서 밀린 거를 다 이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